금값이 또 폭등했습니다. 폭등이라고 제가 단어를 썼을 때는요, 사상 최고치가 됐다는 뜻이에요. 와, 진짜 많이 올라갔습니다. 트로이 온스당 2,707.7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참 올라가는 게 진짜 장난 아니죠. 지난 8월 12일에 2,652.5달러 이때도 놀랐거든요. 그런데 10월 1일에는 2,690.3달러 이때는 말입니다. 장중에 2,700달러까지도 갔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17일 만에 2,707.7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진짜 사상 최고치죠.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금값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예, 저는 시장이라는 게 이처럼 말입니다. 금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예, 돌반지나 혹은 돌팔찌 값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 국내 금값 자체가 10월 17일 현재 지금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돈 3.75g에 50만 4천 원이에요. 50만 4천 원. 50만 원이 넘었어요. 게다가 이게 내가 팔 때도 43만 7천 원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야말로 금값이 해외도 사상 최고치, 국내도 사상 최고치. 예, 그러니 돌반지는 57만 1천 원이나 되고요. 돌팔찌 두 돈이죠. 7.5g은 113만 1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참 장난 아니게 금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요즘은요. 돌잔치 한다 그러면 겁나서 못 가요. 57만 1천 원이니까. 그렇다고 반돈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돌팔찌는 언감생심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113만 1천 원이니 이게 뭐 생각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금값이 국외 국제 금값도 사상 최고치, 국내 금은빵 금값도 사상 최고치. 난리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시장을 보면 충격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은요. 이런데도 계속 사들입니다. 왜 사들이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금값은요. 1976년 8월 30일부터 트로이 온스당 102.8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27일 트로이 온스당 2,707.7달러예요. 계속 우상향했죠. 우상향. 질퍽질퍽도 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금값은 올라갔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떨어집니다. 오일쇼크 때 진짜 많이 올라갔다가 트로이 온스당 847달러까지 올라가서 723.9%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떨어집니다. 예, 또한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위기 때 올라가고요. 경기가 좋아지면 떨어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위기 때 올라갔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지금 현 상태 위기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금값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2년 사이에 67.8% 그러니까 2022년 9월 26일에 트로이 온스당 1633.4달러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2년 사이에 67.8%나 올랐습니다. 1074.3달러가 더 올랐으니까. 그래서 2707달러가 됐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금은 경기가 좋을 때 위기 때 말고 경기가 좋을 때 금을 사서 쟁여놓자. 그러면 언젠가 우리에게 그 금이 큰 돈이 될 거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기 때 금을 사는 것은 아니다. 뭐 위기 때 금을 사도 포트폴리오를 갖추려고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부동산은 얼마, 채권은 얼마, 달러는 얼마, 엔화는 얼마, 금은 얼마, 주식은 얼마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갖추려고 칠 때 금을 산다. 그러면 비쌀 때 사도 돼요. 어차피 계속 들고 있을 거잖아요. 계속 들고 계속 갈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계속 올랐으니 오랫동안 쥐고 있으면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정환진 TV를 보시는 구독자분 중에도요 40년 동안 금만 샀다는 분도 계세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40년 동안 금만 산 거예요. 그럼 금값이 지금 이 정도로 올랐으니 부자 중에 부자죠. 엄청나게 부자죠. 그만큼 말입니다. 금값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 문제는 앞으로 그럼 얼마나 더 올라갈 거냐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거냐. 제가 봐서는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돈을 많이 풀어놨잖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광의의 통화량이 4년 8개월 사이에 2019년부터 시작을 해보면 37%나 늘었거든요. 금값이 오르는 건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과 비슷하게 늘어납니다. 금값이 늘어나면 통화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실물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늘어나요. 게다가 미국 경제가 좋잖아요. 미국 경제가. 통화량을 많이 풀어서 좋게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전쟁의 위험은요. 전쟁이 지금 점점 커지는 모양새거든요. 중동의 전쟁이 끝이 아닙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북한군이 실제로 파병이 된다고 해요. 이게 파병이 됐을 때 여러분 과연 세계는 어떻게 움직일 건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분명한 것은요.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참전을 해서 러시아와 북한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서방이나 미국이나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전쟁이 더 확전이 될 가능성 점점 높아집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벨라루스까지 같이 합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벨라루스가 폴란드를 침공한다. 이게 전쟁 자체가 점점 커지겠죠. 여기에 이란이 러시아하고 함께 가면서 중동의 어떤 상황까지 같이 몰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 금이나 달러나 미국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금값은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중국이 지금 난리잖아요. 돈 엄청 풀었습니다. 돈을 엄청 풀었는데 10년물 국채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현재 2.082%예요. 국채금리가 떨어진다. 여러분 생각에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국채를 사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려고 돈을 엄청나게 풀어 제끼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요. 주식 안 산다. 아파트 안 산다. 나는 국채 살래. 나는 금을 살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 결국 돈 풀어봤자 이게 경기 살리는 데는 별로 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더 침체에 빠질 거고 침체에 빠지면 더 말입니다. 금을 찾고 채권을 찾을 거예요. 그럼 금값은 또 올라갑니다. 현재까지 위기라는 자체가 결국은 전쟁의 위기, 중국의 위기, 미국의 어떤 나홀로 호황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금값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요소다. 이게요. 전망하는 어떤 기관이나 부처마다 다 다르지만요. 적어도 금값은 트로이온스당 3,000달러 간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 그 정도로 말입니다. 금값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시장을 보면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값은 많이 올라갑니다. 은값은 어떨까요? 은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은값은 지난 10월 3일에 트로이온스당 32.46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31.88달러입니다. 높죠? 금값만큼 높습니다. 은값도. 그래서 은값도 마찬가지 지금 은값하고 금값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은은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금값만큼 엄청나게 이렇게 진폭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은값도 지금이 사상 최고치니까 지금 사기엔 조금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아무래도 산다 그러면요. 부피가 크잖아요. 은은요. 가격이 싸니까. 부피가 작은 금이 더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원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 번쯤 감안을 하면서 금이냐 은이냐는 여러분들의 투자의 어떤 속성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70년대부터 금값은 올라갔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